누군가가 이 문제의 원인을 반드시 한 가지로 짚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의 많은 남성분들이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을 겪고 계세요. 음경이나 고환의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회음부에 불편감이 생기기도 하고 배뇨장애나 성기능장애를 동반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첫 번째로 시도하시는 치료는 항생제 치료와 같은 약물 치료인데요. 하지만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 항생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정의를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여러 학회들에서 정의를 하고 있지만 통증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IASP라고 하는 학회의 정의를 살펴보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이나 기타 명백한 국소 병리가 입증되지 않은 만성 골반 통증의 발생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학회에서도 감염이나 기타 명백한 국소 병리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나라의 비뇨기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분명하게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물은 항생제와 알파 차단제인데요. 항생제의 경우에는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우리가 심한 감염이 생기거나 심한 독감에 걸리면 항생제를 복용하듯이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경우에도 분명히 항생제를 복용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항생제 요법으로 효과를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경우에는 감염이나 기타 명백한 국소 병리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염이나 염증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검사상에서 감염이나 염증의 소견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해당 환자의 증상을 일으키는 1차적인 요인이 아닐 수 있으며, 반대로 염증에 대한 소견이 전혀 없더라도 여러 증상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유럽 비뇨기과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항생제를 6주 정도 복용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다른 치료 옵션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 차단제 약물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알파 수용체를 차단시켜서 혈관이나 방광 혹은 전립선에 있는 평활근에 작용을 하는 약물인데요. 여러 개의 무작위대조 연구에서 나온 좋은 결과들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 알파 차단제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9년에 발표된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알파 차단제가 전립선염 증상에 미치는 치료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성기능장애, 삶의 질, 불안 및 우울증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물 치료가 절대로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로서 잘 반응을 하고 분명하게 효과를 본다면 약물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장기간 동안 복용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감염이나 혹은 염증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셔야만 해요. 초기에 말씀드린 정의처럼 감염이나 기타 명백한 국소 병리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백혈구 수치를 검사하고 염증의 여부를 검사하는 행위 자체가 어쩌면 나에게 염증, 감염 혹은 백혈구 수치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을 겪으시는 분들은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립선이 문제예요. 방광이 문제입니다. 골반 기저근이 과긴장해서 그래요. 코어 근육이 문제예요. 어쩌면 수많은 곳들에서 이것이 문제예요 라고 딱 한 가지 원인을 짚으려고 했을 수 있어요. 이미 세계적인 학회와 연구에서도 명백한 국소 병리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어째서 여러분들을 검사하고 치료를 시도하신 분들은 이것이 문제예요 라고 딱 찝을 수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은 단 한 가지의 원인으로 꼽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전립선이 문제였다면 대체 어떤 소견으로 그 전립선이 문제라고 판단을 하였나요? 골반 기저근이 과긴장해 있다면 대체 어떠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상보다 과긴장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나요? 방광이 문제였다면 이것 또한 어떠한 소견으로 방광이 문제임을 판단을 했나요? 또한 혈액검사나 MRI 검사와 같이 여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라고 한들 그것이 내 증상에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누군가가 이 문제의 원인을 반드시 한 가지로 짚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셔야 해요. 또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은 다른 신체의 증상들보다 심리 사회적인 요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생식기 주변에 통증이 있고 배뇨장애나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거고요. 나의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어떤 남성분들도 나의 비뇨기가, 나의 생식기가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때 약물 치료와 같이 단순히 물리적인 치료 외에도 이러한 심리 사회적인 요소를 같이 다루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문진을 하고 환자분들이 겪는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알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은 한 가지의 원인으로 찝을 수가 없고 굉장히 다차원적인 요소들이 증상의 만성화, 증상의 정도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누군가는 A라는 요소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요. 누군가는 B라는 요소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깊게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해외에서는 해당 문제를 골반 건강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관리를 받고 케어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골반 건강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적고 그 중에서도 남성 골반 건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예요. 그렇게 마땅히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할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을 겪고 계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일건강 재활운동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증상을 말끔하게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증상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과정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 항생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